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토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충돌했지만 양측 간 휴전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They trifled with us today. We blew them awa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을 통한 분쟁 종식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의 한국인 억류 문제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비판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을 통해 핵과 미사일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국어 방송 1부에서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들으시고 디브리핑 순서에서는 7일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에서 나온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확장에 대한 82개국의 우려가 담긴 공동 성명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뉴스 해설 익스플레이너에서는 오늘 미국에서 집사기 알아보겠습니다. 새벽 1시로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오늘의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미국과 이란 군대가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과의 휴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해협을 통과하던 미국 군함 세척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의 공격을 받았으며 이에 미군이 즉각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우습게 봤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가볍게 봤고 나는 그걸 사소한 장난 정도로 봅니다. 휴전이 없을 때가 되면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이란에서 거대한 섬광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란은 빨리 합의문에 서명하는 게 좋을 겁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오만만으로 향하던 미국 구축함들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아무런 도발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규정하고 미군이 자위권 차원의 타격으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미군이 공격자들을 제거했으며 미사일, 드론 발사기지, 쥐휘 통제시설, 정보감시 정찰 거점 등 미군을 공격한 이란 군사시설도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미국이 이번 충돌을 먼저 시작했다며 미 중부사령부가 휴전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 합동참모본부는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포함한 선박 2척을 공격하고 해협 내 섬 중의 하나인 캐슘섬의 민간 지역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미군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지만 중부사령부는 미군 자산이 피격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과 드론 석 대를 방공망으로 요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3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격을 포함한 이란은 이번 주 아랍에미리트에 3차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5일 이란이 상선 공격 외에도 미군을 10차례 이상 공격했다고 확인하면서도 해당 공격들이 대규모 전투 재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분쟁 종식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의 한국인 억류 문제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비판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8일 VOA 관련 질의에 선교사 최춘길, 김정욱, 김국기 씨를 포함한 한국인들에 대한 북한의 부당 구금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법적 자격이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재판소에 의한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 없이 그들에게 형을 선고했으며 체포 시점부터 구금 기간까지 기본적인 절차적 정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종교의 자유 또는 신념의 자유를 행사하려는 권리를 명백히 부정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62세의 김정옥 씨는 중국에서 탈북민을 지원하다 성경을 소지한 채 북한에 입국한 뒤 2013년 체포됐습니다. 72세의 김국기 씨는 중국 내 탈북민을 지원하다
2014년 10월 간첩 및 종교 선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70세의 최춘기 씨는 2014년 12월 탈북민에게 종교, 인도주의 물품을 전달하던 중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세 사람 모두 2015년 북한 중앙재판소에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생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북한이 사이버 범죄 의혹을 부인하며 미국 정부와 이를 보도한 언론기관을 비난한 데 대해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를 통해 핵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8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의 사이버 범죄 문제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과 사법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북한은 국제 제재를 우회하고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이 이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계속 대응하고 있으며 북한의 수많은 사이버 범죄로부터 미국 시민을 최대한 방어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3일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최근 미국은 정부기관들과 어용 언론기관, 모략단체들을 내세워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떠들면서 국제사회의 그릇된 대조선 인식을 확산해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사이버 문제를 주권 침해와 내정 간섭의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불순한 기도에 대해 철저히 반대 배격하는 것이 우리의 일관한 정책적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과 미국 정부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 등이 2014년 소니 픽처스 해킹과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8,100만 달러 탈취, 2017년 150여 개국에 피해를 입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유포 등 각종 사이버 범죄에 연루돼 있다고 지속해 지목해왔습니다. 앞서 캐서린 서튼 미 전장부 사이버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스 자료를 인용해 북한 해커들이 지난 한 해에만 20억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서울을 사정권에 두는 신형 자주포를 연내 남북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가는 이번 발표가 군사적 능력 면에서 크게 새로운 것은 아니며 대남 선전, 압박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8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북한이 주장한 사거리 60km의 신형 자주포가 실질적인 능력 변화를 의미하는지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역량이나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미 다른 선택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사거리 60km에 달하는 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km 사거리에 새 자주포를 내놓는 이번 변화는 실질적인 능력의 큰 변화가 아닙니다. 240mm 다연장 로켓 발사기도 그 정도 사거리에 근접하며 이미 수백 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또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가 휴전선으로부터 60km 이상 떨어져 있어 이번 신형 자주포의 직접적인 위협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 군사적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새로운 위협이라기보다는 서울 등 한국의 대도시를 겨냥한 위협 및 선전 선동을 위한 전술적 보석이 깔린 행보로 분석했습니다. This is a new threat that its primary target. 이 새로운 위협의 주요 표적은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전방이 아닌 후방 30에서 50km에 위치한 한국군 병력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라면 이는 군사 목표 위협보다 서울 지역에 대한 도시 위협 성격이 더 강합니다.
베넷 연구원은 또 북한이 러시아에 152mm 곡사포를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러시아 전장에서 사거리와 정확도 부족을 경험한 뒤 러시아 기술을 지원받아 이번 신형포를 개발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